2007년 조성이 시작된 하남 3지구가 12년이 지나도록 완공이 미뤄지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충금 지하상가 상인들이 임대 계약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겠다는 광주시와 장사를 더하게 해달라는 상인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가 내일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밤 광주 MBC에서 찬반 토론이 방송됩니다. 572돌 한글날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도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택지 개발을 시작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아직 공사를 못 마친 곳이 있습니다. 광주 하남 3지구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군데군데 띄엄띄엄 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고깔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마치 고개 운전이라도 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냥 느낌이 오프로드? 뭐 피해 다녀야 되고 그냥 도로 그냥 말 그대로 도로가 아니죠. 공사가 끝난 도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하남 3지구의 도로는 1차 포장 공사만 이루어져 맨홀 뚜껑은 보시는 것처럼 매립되지 않은 상태로 솟아있고 도로 곳곳은 폐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하남 3지구 이곳저곳에서 띄엄띄엄 진행되다 보니 사업 대상지 곳곳이 지난 집중호우 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 음식점은 지난 폭우에 입지 않아도 될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 포장 공사나 배수구 공사가 제대로 안 됐던 탓입니다. 여기 분영을 털어야 하는데 여기 분영 흙이 이러고 몰아붙어 이제 이렇게 다 몰아붙고 여기가 다 쳐져갖고 이런 물이 여기 다 잘라들었단 말이야. 이리 싸고 와보니까 앞뒤로 가게 앞뒤로 그냥 다 물이 떠버렸지 이제. 지난 2007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된 하남 3지구는 12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하재가 발굴돼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됐고 시공사가 부도 났는가 하면 보상 문제로 광주시와 주민들이 소송에서 길게 싸웠습니다. 2012년에는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광주시청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습니다. 용의자 박 씨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자신의 민원을 공무원이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철거 대상인 건물주들이 사업 대상지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보상 추진 시 강제 수용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작물들이 사업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지작물의 이전과 보상이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주 하남 3지구는 2007년 실시 계획이 인가될 때만 하더라도 2010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나 준공이 늦춰져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최초의 지하상가인 충금 지하상가는 4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한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이제는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상인들은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장축제가 한창인 금남로에 비해 사뭇 한산한 분위기인 충금 지하상가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놓고 광주시와 갈등 중이라는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옛날에 가지고 있는데 얼마 안 썼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나오는데 인위적으로 해서 그걸 돈들이 다 합쳐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취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난달 말까지 점포를 정리해달라는 공문을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건 지난 8월입니다. 지하상가를 조성한 건설사로부터 상가를 기부 체납받은 광주시가 지난 18년간 수의계약을 유지하며 기존 상인이 장사를 이어가도록 해줬지만 이젠 법에 따라 공개 입찰로 돌리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상인들은 30여 년 전 건설사가 부도나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7억 원부터 돌려주거나 대신 2040년까지 더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0년 얼마나 해둘 수 있지만은 그 상부기관에 감사기관에 지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주고 싶어도 저희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깝고. 지하상가의 다른 구역 역시 영업권 갈등이 잠재돼 있습니다.
내년 중순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바로 옆 금남 지하상가도 공개 입찰로 점포를 빼야 하는 사태가 생길까 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하상가에서 털을 잡아온 상인들은 이제 와서 밖으로 내쫓길 경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영업권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불안한 나날을 앞으로 내년 8월 달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금 지하상가 상인들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광주시와 상인들은 권익위의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하상가 임대 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불안과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에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설문조사는 오는 23일까지 2주 동안 유무선 전화로 진행되고 지하철 2호선 건설의 찬반 여부와 시민 배심원단 참여 의사 등을 묻는 방식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500명의 표본 집단을 모집한 뒤 이 가운데 250명의 시민 배심원단을 오는 26일까지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 앞서 오늘 저녁 8시 55분부터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광주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70대 할머니가 시집와서 겪었던 서름을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온 바가지와 담뱃대로 당시의 모습까지 재현해가며 입담을 자랑합니다. 내 대가리를 칵 때리면서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냐. 네가 어미가 그렇게 괜찮냐? 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괜찮냐? 어미 시상이 묵고 잡은 거 담고 우쭈꾸름 대산을 모은다냐? 572돌째를 맞은 한글날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말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영만리에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 온 외국 학생들도 한글의 우수성에 반했다며 한국에서 느꼈던 정을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다양한 한복도 있고 맛있는 김치도 있으며 물론 과학적인 한글도 있습니다. 특히 80년 당시 5월 공동체였던 광주의 시민정신에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5.28 민주화 운동 때는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사명을 위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일. 한글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훈민정음 원본을 복사한 책을 읽고 그동안의 언어 생활을 반성하는 쪽지도 남기고 그리고 염색용 색종이를 잘라 만든 자음과 모음을 손수건에 프린팅하면서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글날에 더 이렇게 아이하고 함께 행사를 하니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전남도청에서도 우리말 겨루기 대회가 열려 한글의 참음이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아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던 흔적은 아직도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로 표기된 지명이 대표적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만을 끼고 있는 여수 율촌면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입니다. 지금은 봉전리라고 불리는 마을이지만 예로부터 지역민들에게는 소댕이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마을 앞에 섬이 소뚜껑을 닮았다는 이유로 소뚜껑의 여수방언인 소댕이를 붙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봉전리라는 일본식 한자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의 땅 이름인 쇠징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세봉과 밭전의 뜻과 음을 각각 가져와 끼워 맞춘 뒤 다시 음만 따서 엉터리로 표기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름이 바뀐 곳은 봉전리뿐만이 아닙니다.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를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에 돌입하면서 불과 5년 만에 전국 97개군 1,800여 개면 3만 4천여 개의 리화동의 이름이 사라지거나 변형됐습니다. 순한글 지명이 일본식 한자 지명으로 통일됐고
일부 지명은 원래 의미와 다른 한자로 바뀌거나 별 뜻이 없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민족의 호를 없애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두 가지를 크게 했는데, 하나는 땅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일제 때 고쳐서 붙인 이름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일본식 지명이라고 해야 돼요.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식 지명 개정 사업에 돌입해 국내 93곳의 지명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난 2007년 이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담양군 봉산면의 한 논에서 77살 권모 씨가 벼베기 작업 중 콤바인에 치여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44살 김모 씨가 콤바인을 후진시키다 권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순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이 추적하자 기찻길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25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화순군 능주면에서 차를 몰던 서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경전선 기찻길로 300m 차를 몰고 가다 철길 위에 차를 버려준 채 도망간 혐의입니다.